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 부동산 명의 신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명의 신탁자를 법에서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민사상 신탁자는 이제 수탁자에게 민사상 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다수의 그 대법관들은 또 반대를 하는 견해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자는 이제 수탁자가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좀 안전장치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 판례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 취지가 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법원은 이제 명의신탁에 대한,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좀 그런 취지로 이 판례가 나온 것 같아서 간략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A라는 사람은 이제 명의신탁자고요. B가 명의수탁자입니다. 근데 A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명의로 이제 등기를 하기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토지 대금을 줄 테니까 명의를 네 명의로 해서 등기를 하자. 그래서 B는 A한테 매매 대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자, 그 당시에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였어요. 그 토지를 매도인이, 그래서 그 매도인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하고 등기를 B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9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그렇게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근데 A가 그 토지에서 계속 점유를 하면서 경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 토지에서 계속 경작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을 하자 그 상속인들이, 이제 이게 사실상 A의 소유권인데 지금 B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B한테 이거 소유권을 좀 이전해 달라, 이게 원래 A 소유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는 그걸 거절한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건 맞지만 어떤 이유로 부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상속인들은 이제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주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장을 할 때 이게 A의 상속인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주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법률상, 그리고 지금 법률 등기는 B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B 명의의 등기를 A로 이전할 만한 마땅히 주장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그 민법에는 이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상속인들은 이제 A가 9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0년간 이 X라는 부동산에서 경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A가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점유만 했다는 사실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법률상 자주점유라 그러는데, 그 자주점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점유를 할 때 어떠한 권한의 성질을 갖고 점유를 했냐, 요걸 핵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유권의 권한으로 점유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임대차 관계나 그런 걸로 점유를 했는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A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A의 상속인들은 A가 점유를 하고 경작을 할 때는 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가 사실상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점유는 소유권에 의한 점유다. 그래서 이건 자주점유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엔 1심, 2심에서는 A의 상속인들 주장을 받아줬어요. 왜냐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사실상 A하고 B 사이에는 실질적 소유권자는 A라는 게 당사자 간의 의사였고, 그래서 A가 그런 식으로 점유를 한 거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점유를 한 거는 우리 점유취득시효에서 인정되는 자주점유다라고 해서 A의 소유권을 인정했고, 상속인들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에서는 그 견해가 좀 뒤집혔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인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그 무효를 약정을 근거로 점유하는 거는 A는 애초부터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약정에 따라서 점유하는 거는 소유권에 의한 점유가 아니다. 이건 자주점유가 아니고 그 반대인 타주점유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애초부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조차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돼서 결국은 A의 패소를 하는 취지의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좀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뭐 법원에서도 1심하고 대법원하고 견해가 다르듯이 이게 판단이 좀 근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취지는 뭐냐? 대부분의 취지는 명의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명의를 그런 이전해주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해서 외관상 다른 사람의 명의를 등기를 해놓으면 이거는 법률상 수탁자의 소유고 사실상 신탁자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신탁자가 비록 20년간 점유를 그 토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소유권에 의한 점유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네가 악의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제 되도록이면 명의신탁은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어라. 그 안전장치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A하고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예약에 기해서 뭐 가등기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다든지 해서 B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끔 이제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판례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